강호 씨, 엄마표 갈비 다른 곳에서 파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우리 엄마가 갑옷처럼 물려받은 건데! 확인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 이미 상표 등록까지 끝났다고요. 엄마에 대한 자부심으로 본사에 건의한 엄마표 갈비는 한 사람의 계략에 의해 타업체가 상표권 등록을 하며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순이에게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은 상실감으로 다가왔고 결과적으로 은호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모녀는 몰랐습니다. 강호는 예전의 강호가 아니었고 더 이상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 본사에서 메뉴 선정 전화 올 시간 됐어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도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홀로 나왔어요. 가족은 카운터에 놓인 휴대폰을 빤히 쳐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드르릉, 드르릉.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어요. 강호가 얼른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순이네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메뉴 개발팀입니다.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순이와 강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듣는구나 싶었죠. 네, 말씀하세요. 강호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최종 메뉴 선정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강호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시식 때 반응 엄청 좋았잖아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시식 평가는 좋았습니다만 유사 아이템이 타업체에서 이미 상표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사 아이템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우리 엄마가 할머니께 배우신 건데. 강호가 다시 따져 물으려는 순간 전화는 끊겼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강호가 얼른 엄마의 어깨를 잡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무언가 오해가 있나 봐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강호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레시피를 다른 곳에서 훔쳐갔을 수도 있다는 걱정보다 수십 년간 엄마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호는 답답한 마음에 식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면 머리가 좀 맑아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길을 건너려다 문득 건너편을 바라본 강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상가에 빨간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원조 엄마표 갈비. 순간 강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표 갈비라니 우리 식당 메뉴 이름과 똑같잖아요. 강호는 황급히 길을 건너 그 가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니 벌써 손님 몇 명이 갈비를 먹고 있었어요. 강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젊은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아, 저 포장 하나만 할게요. 엄마표 갈비요. 네, 잠시만요. 강호는 포장을 받아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순간 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 이건 분명히 우리 엄마 양념 맛이었어요. 특유의 은은한 단맛과 깊은 감칠맛,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올라오는 매콤함까지. 이건 우리 엄마가 갑옷처럼 여기고 있는 그 비법 양념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강호는 다시 그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강호를 쳐다봤어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이 양념 맛, 우리 엄마 레시피랑 똑같은데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강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자 사장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레시피가 같다고요? 갈비 양념이 다 비슷비슷하죠. 손님, 장난치시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똑같다니까요. 증거 있으세요? 없으면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예요. 사장이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거든요. 강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이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엄마의 모습에 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느새 들른 은호가 엄마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죠. 엄마, 울지 마세요. 분명 우리 거 훔친 건 아닐 거예요. 은호가 다독였지만 순이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비록 강호에 의해 본사와 컨택을 하며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할머니 때부터 배워온 모든 게 부정당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방금 건너편에 다녀왔는데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 원조 엄마표 갈비라고 새로 생긴 가게 있잖아요. 거기 갈비 맛이 우리 엄마 양념이랑 똑같아요. 뭐라고? 은호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순이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직접 먹어봤는데 진짜 똑같다니까요. 분명히 누가 우리 레시피를 훔쳐간 거예요. 강호의 말에 순이는 그제야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말한 유사 아이템이 바로 저 가게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은호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번 일 좀 더 꼼꼼히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가족이 여기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소홀히 했는지 이게 다 제 탓이에요. 무슨 소리야 은호야? 순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최근 친엄마 성희를 만난 이후로 자꾸만 양엄마인 순이에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순이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런 나쁜 일도 다 자기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호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더 아팠어요. 사실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은호의 휴대폰에 우리 딸이라고 문자를 보낸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은호가 친엄마를 만났다는 것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들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순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호는 그런 엄마와 누나를 번갈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번 일을 시작한 자신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켰어요. 인터넷에 레시피 도용 처벌이라고 검색해봤지만 나오는 결과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뿐이었어요. 젠장.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예전에 강호였다면 금방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난번 누나 은호한테 입양 문제로 못되게 굴었던 일을 뼈저리게 후회한 뒤로 강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엄마와 누나를 지키는 게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호는 건너편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라 조용했어요. 강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우리 레시피를 훔쳐서 여기에 넘겨줬을 거야. 그 증거만 찾으면 돼. 강호는 근처 가게들을 일일이 하나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오전 내내 돌아다녔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네. 강호가 허탈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본사 시식팀이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쯤 본사 직원들이 가게를 나가는 걸 봤었죠. 그렇다면 혹시 그날 주변 CCTV에 뭔가 찍혀 있지 않을까? 강호는 다시 기운을 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네 식당 주변, 건너편 가게 주변을 샅샅이 살폈어요. 상가 건물마다 CCTV가 있었지만 개인 가게 CCTV를 함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가게 레시피를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강호가 한 가게 주인에게 사정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게 거절뿐이었어요. 경찰 입회 없이는 안 돼요.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호는 지쳐서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강호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동창 친구 한 놈이 서 있었어요. 야, 강호야, 여기서 뭐해? 아, 뭐냐 너였냐? 강호가 힘없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친구는 편의점 알바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너 여기서 알바해? 응, 한 달 전부터. 그나저나 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표갈비 본사 탈락건, 건너편에 똑같은 메뉴로 생긴 가게, 그리고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한 상황까지요. 친구는 강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날 저녁 CCTV를 찾고 있는 거구나? 응. 근데 다들 경찰 입회 없이는 못 보여준대. 우리 편의점 CCTV는 어때?
여기 니네 식당이랑 건너편 가게 사이잖아. 강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맞아. 이 편의점이 딱 중간 지점이었어요. 혹시 뭔가 찍혀 있을지도 몰라. 친구야, 제발 좀 봐주면 안 돼? 나 그놈 꼭 잡고 싶다. 나 맨날 일만 벌리고 수습은 가족들에게 시키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강호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동창이니까 특별히 한 번만이야. 들키면 나 잘린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두 사람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녀석이 카운터 뒤쪽 작은 모니터를 켰어요. 강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본사 시식팀이 왔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그날 저녁 시간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사람들이 편의점을 드나드는 평범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강호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려보는데 갑자기 익숙한 유니폼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잠깐, 저기. 강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본사 시식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순인의 식당 방향에서 나와 편의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남자의 손에는 검은색 용기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저거 우리 엄마 양념통이야.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영상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진정한 도둑질의 현장이 담겨 있었거든요. 강호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뭔가 봉투를 건네봤더니 양념통을 넘겨줬습니다. 여자는 양념통을 받아 들고 건너편 가게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거다. 이게 바로 증거야. 강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동창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본사 직원이 돈 받고 너희 레시피를 팔아넘긴 거잖아? 동창아, 이거 USB에 담을 수 있어? 당연하지. 기다려봐. 동창이 서둘러 USB를 꺼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강호는 USB를 꽉 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본사로 찾아가는 거였죠. 다음 날 오전, 엄마표 갈비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며 업무를 보고 깔끔하게 정돈된 소파에는 미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자동문이 벌컥 열리면서 강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로비를 둘러보던 강호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지난번 시식팀으로 왔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강호가 소리치자 직원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호는 주저없이 그에게 달려가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 양념 훔쳐서 팔았지. 뭐야, 나. 직원이 강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강호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증거 있어요. 당신이 돈 봉투 받고 우리 양념통 넘기는 거 다 찍혔다고. 강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직원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당장 사장님 나오라고 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다 폭로할 거야. 강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모여들었고 곧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본사 김 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소동입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사장님, 당신네 직원이 우리 식당 레시피 훔쳐다 팔았어요. 강호가 김 사장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증거 다 있어요. 당신네 직원이 돈 받고 우리 양념통 건네주는 거 CCTV에 다 찍혔다고요. 김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김 사장은 심각한 얼굴로 강호와 문제의 직원을 번갈아 봤습니다. 일단 사장실로 올라오시죠. 여기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사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김 사장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사장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본사 직원이 돈 봉투를 받고 양념통을 건네주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마침내 직원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 사장은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명해봐, 지금 당장. 직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차마 믿기 힘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사모님이 거액을 주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엄마표 갈비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하게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시식 일정이랑 순이네 식당 정보도 알려달라고. 뭐라고? 상표를 미리 등록하라고? 김 사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강호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엄마 양념을 훔쳐다가 그 여자한테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식하러 갔을 때 양념통을 몰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분한테.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우리 회사 기밀을 돈 받고 팔아넘기다니. 당장 해고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김 사장이 강호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저지른 일이니 책임지겠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저 여자가 누군지 밝혀야죠. 강호가 다그쳤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함은 고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님이시라고. 고성이? 강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누군지 전혀 몰랐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모든 걸 꾸민 배우라는 거였어요. 좋아요.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할 겁니다. 상표권 부정선점,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누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다 걸릴 겁니다. 강호가 USB를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황급히 말렸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보상하겠습니다. 경찰까지 갈 것 없이. 안 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프라이드가 걸린 문제라고요. 강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시각 고성이는 자신의 재단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이네 식당은 본사 계약에서 탈락했고 건너편 가게는 순조롭게 영업 중이었죠.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순이와 강호는 시리에 빠질 거고 그러면 은호는 더욱 자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은호의 가족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 은호를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려는 고성이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불과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이 비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서요? 무슨 소리예요? 순이네 식당 아들이 이사장님을 고소했답니다. 상표권 부정선점이랑 절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찻잔을 들고 있던 성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연루된 걸 알았지? 성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본사 직원이 자백했나요? 네. CCTV 영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CCTV에 이사장님이 양념통 받는 장면이 찍혔다고. 성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럴 수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편의점 CCTV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빈틈이 생긴 거였죠. 내가 뭔가 놓쳤어. 성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시행해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걸리다니.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념을 훔친 본사 직원은 모든 걸 자백했고 계좌 추적 결과 성희가 거액을 송금한 증거도 나왔어요. 건너편 원조 엄마표 갈비 가게 사장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역시 성희에게 돈을 받고 상표 등록과 가게 운영을 맡은 거였습니다. 상표권 부정선점은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있으니 이건 심각한 범죄예요. 담당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여자, 고성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임 교사,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강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엄마 얼굴이 떠올랐죠. 그렇게 본사 직원은 즉시 해고됐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됐습니다. 순이네 식당, 며칠간의 소동이 마무리되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순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간의 일이 마음에 걸린 은호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호가 밖에서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나,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이야, 강호야? 이제는 네가 무슨 말만 하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한다, 이 녀석아. 순이가 놀라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은호도 고개를 들었어요. 본사 사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지금 당장. 강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김 사장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송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사장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저희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다니. 김 사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순이에게 건넸어요. 이건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로열티를 기존보다 30% 인상했고 전폭적인 마케팅 지원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순이 사장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던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분과 계약하게 되어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김 사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호와 강호도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어요. 김 사장이 돌아간 후 순이는 주방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건 아들 녀석 강호가 힘써준 덕분이었습니다. 은호도 엄마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은호야. 그리고 강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그냥 포기했을 거야. 순이가 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호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어요. 제가 뭐려. 당연한 거 한 거죠. 내가 많이 컸구나. 순이의 말에 강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호는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강호가 고소했다던 그 여자, 고성이.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같은 이름이겠지. 일주일 후 어느 날 순이네 식당은 본사와의 새 계약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식당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호가 고기 집게를 들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순이네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엄마 표갈비 맞으시죠?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기 AP그룹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사내 회식이 있는데요. 엄마 표갈비 100인분 미리 주문 가능할까요? 네. 지금 뭐라고요? 강호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순이도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어요. 그니까 그 AP그룹이요? 그 큰 회사요? 장난 전화 아니에요? 강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닙니다. 저희 이 지역 대표님께서 직접 주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입금도 바로 넣어드릴게요. 선입금까지요? 강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이와 은호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네, 100인분이면 금액이 좀 되니까요. 요쇼는 확실한 게 좋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봤습니다. 진짜 AP그룹에서 100인분 주문이래요. 뭐라고? 그 큰 회사에서. 순이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지역 선배가? 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와 강호는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어요. 100인분이라니. 우리 정말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강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정말. 그날 저녁 순이네 식당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가족에게 찾아온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순이가 주방으로 돌아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준비 시작해야겠다. 우리 엄마 표갈비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강호와 은호도 앞치마를 매며 엄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새 식구의 분주하지만 행복한 저녁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따뜻하게 한마음이 된 가족들, 그리고 완벽한 파트너가 된 두 모자.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가족은 다음 화에도 계속됩니다.